여기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무형문화재 그 교육관을 방문한다라는 핑계로 내가 삼촌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 참 좋아하십니다. 사실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뭐 얘기할 때 형체가 없는 그 문화적 가치 소산이 있는 것을 그렇지. 무형문화재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뭐 유형문화재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 지나가다가 언뜻 보기도 하고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은 알기 어렵죠. 뭐 음악이야 뭐 들을 수 있다고 쳐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 무형문화재 교육 전시장이라고 해서 무형문화재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수 받으신 분들의 작품 전시하고 또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이제 교육을 함으로써 좀 무형문화재를 좀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든 전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시 작품은 다양하게 바뀌는데요. 저희가 다녀온 지금 시기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기능보유자 홍동환님의 7장,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4호 기능보유자 정명채님의 나전장, 그리고 역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6호 기능보유자 김창식님의 소목장 가구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수자 또는 전수조교의 명주 작품이나 그림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작품들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7호 이수자 이황재님의 은공장,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전수교육조교 정귀자님의 민화장,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1호 전수교육조교 김기상님의 침선장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10월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2020 서울 무형문화축제에 참여하신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무형문화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무형문화재 황칠장 홍동화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무형문화재라는 그 글자를 보고 밑도 끝도 없이 허둥대고 좋아하는데 전혀 반대라는 거. 무형문화재라는 건 아무 형이 없는 걸 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형이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 이런 거 형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은 가족과 형제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일에만 몰두할 때 남이 절대로 못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형문화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예와 돈을 결부시키면 그 자체부터 천해지기 시작합니다. 무형문화재가.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단적으로 딱 뭐라고 하기는 뭐한데 작은 박물관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 박물관이라는 건 늘 우수한 뭐 고대 썼던 것도 있지만 다 고대 썼던 게 박물관에 전시되면은 그게 다 귀족들이 쓰던 거죠. 일상 서민이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장인은 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계적인 평론가의 얘기를 무형문화재는 작은 박물관이다. 그래서 박물관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기계의 테크닉을 다 혼을 쏟아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다시 말하면 후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무형문화재 장인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무형문화재가 이제 많이 전승자를 만들고 이수자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야 했는데 아쉬운 건 이제 계속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더 젊은 층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어떻게 쉽게 풀어내야 될까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 이제 저희가 종종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게 좋을, 어떻게 그래야지 관심이 있을까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 그래도 여기에 대한 좀 열망과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 굉장히 높다 이 지역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어서 말하자면 서울 무형문화재 교육 전시장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전 70에 민화,
황칠 등 무형문화재의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형문화재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사실이 하나가 진짜 계승자가 날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되게 좀 약간 부러운 게 사실이야. 뭐 대대로 막 7대, 6대, 7대, 8대까지 이렇게 막 우동집 하나도 8대가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부러워. 아마 그런 부분에 계승자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보장되지 않으면 더욱더 찾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또 그래서 수익성으로 발전을 하려면 결국 찾는 사람들이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런 봐주시는 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줘야 그래서 또 오래 남을 수 있다. 요즘엔 또 아시죠? 나타 호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이상 이게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그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니까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간 건데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까 이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한계점들이 많아요. 여기에 현 시대에 맞게끔 변형해서 하는 방법도 좀 지금 시대에서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무형문화재에 이수자하신 그 무형문화재 당사자와 그 전승자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엔 이게 이제 생활로 이어져야지만 이제 뭔가 더 유지가 되고 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전란도 있었고 하니까 그게 한번 맥이 끊겼죠. 그리고 그걸 사용하던 그런 생활 패턴도 한번 바뀌었죠. 전란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려면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이제 그 좀 현대화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물품 쪽 하시는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무형문화재 분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공연이라는 것은 대관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기본적인 소요 비용은 생기잖아요. 근데 관객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교육기관에서 좀 어린 나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좀 음악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그런 거를 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 사물놀이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저도 옛날에 그 사물놀이 했었어요. 그래서 안 한 게 뭐야? 아니요. 최근에 그 중학교에서 문화예술 담당하고 있는 분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뭐 연이 닿아서 여쭤봤는데 옛날에 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여유가 없다. 왜냐면 요즘에 다
이미 초등학생부터 애들은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중학생 애들은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접할 기회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뭐 들어본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걔네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러니까 교육 기간 때부터 교육 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유지를 해야지 좀 애들이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지. 지금 성인들 다 커갖고 갑자기 공연 보러 오라 그러고 하면 당연히 안 오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창덕궁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무형문화재에 너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형문화재를 갔다 오고 우리가 다음에 들렀던 바느질을 하는데 곱게 할수록 옷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지만 고달프죠. 고달프고 실은 이 무형문화재 뭐 전수조교지만은 이거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많습니다. 외길로 가려고 하는 게 원래는 뭐 어떤 거든 다 힘들겠지만 무형문화재 이쪽은 힘들어요. 그리고 전수조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은 뭐 똑같이 다른 일반인들도 공평하게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같이 심사도 받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전수조교 이런 거를 하려고 안 해요. 앞으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있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막상 좀 간혹가다 후회라긴 뭐지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잘하고 그동안 잘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킨다는 게.